골다공증 치료제는 뼈가 제거되는 것을 막는 골 흡수 억제제와 뼈를 새로 만드는 골 형성 촉진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스스로 투약이 가능한 골다공증 주사제도 있습니다. 복용 간격이 일주일에 1회인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고,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대퇴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일반 골다공증 골절의 예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는 대퇴골절로 인하여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투여한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특이한 형태의 비전형 대퇴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복용을 한 사람은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전형 대퇴골절의 전구 증상이 허벅지 통증인데, 장기간 해당 약을 복용하는 경우 허벅지 부분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담당 의에게 문의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노스맙의 경우에도 비전형 대퇴골절의 발생 빈도는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해도 스케일링이나 신경치료 등 일반적인 치과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골다공증 약 중에 골 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스맙 투여 환자에서 드물게 턱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발치와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 턱벽에서 부작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시에 골절 위험도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를 계속 투여할 것인지 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 전에 담당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은 턱뼈 개설을 예방하기 위해 구강위생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투여 시 턱뼈 개사 부작용 발생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암 환자가 고용량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턱뼈 개사 발생률이 골다공증 환자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연하고, 가능한 투약 전에 발치와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는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사용 시 비전형 대퇴골절이나 턱뼈 개사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서 투약 기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투약 중단 후에도 잔여 효과가 있어서 골 흡수 억제 작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골절 예방 효과는 유지시키면서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휴지기에 대한 개념이 생겼는데, 3년에서 5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경우에는 계속 치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발생 정도를 비교해서 약물 휴지기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휴지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치료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 휴지기의 선택과 약물 휴지기 동안의 추적 관찰, 재치료는 개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골절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골밀도와 골절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를 계속하거나 대체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과 두부 및 해조류, 뼈째 먹는 생선 등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어, 고등어 등 기름이 많은 생선과 난황, 버섯 등 비타민 D가 함유되는 식품도 골다공증에 권장되는 음식들입니다. 음주, 흡연, 탄산음료, 커피 등은 골 솔실을 일으켜 뼈를 약하게 하는 음식들인데요. 알코올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감소시켜 골밀도를 떨어뜨리고
카페인은 하루 3컵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골밀도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싱겁게 식사하는 것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에스트로겐 대사를 촉진하여 조기 폐경과 에스트로겐 효과 감소의 원인이 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명백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금연을 권장합니다. 골다공증에는 유전, 호르몬, 운동, 영양 등이 관여하는데 이 중에서 영양은 뼈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고 골절의 발생과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음식으로 부족한 경우 칼슘 보충제를 투여합니다. 칼슘은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면 골량이 감소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도 더 이상의 이득은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신경근육 조절로 골절을 감소시킵니다.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햇빛 누출이 제한된 경우 음식으로 섭취가 중요하며 비타민 D 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식품이 필요합니다. 50세 이상 남성과 폐경 여성에게 1일 권장 칼슘은 800에서 1000mg이며 비타민 D는 1일 800IU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골세포를 합성하고 뼈에 칼슘을 부착시키고 골절 치유에 필요하며 비타민 A는 부족 시 골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고 조골세포를 자극하고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무기질 중 E는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오메가3도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은 골 소실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로 골 손실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그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요법뿐만 아니라 비약물요법도 함께 병용해야 합니다. 비약물요법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고 골절과 낙상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중을 실어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연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하고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약해져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밝게 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과 전기 코드를 정리하는 등 넘어지지 않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약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